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77번은 해변 시인학교입니다. 박형준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연실 2026년 봄호에 게재된 것이고요. 박형준 시인의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 중에서 5편을 읽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시입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해변 시인학교. 우리는 해변의 모래를 파고 그 속에 초를 심었다. 초 주변의 모래를 둥그렇게 쌓아놓고 촛불을 켰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우리는 또 손바닥을 둥그렇게 펼쳐놓고 모래 구덩이 안에서 타는 촛불을 감쌌다. 해수욕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바닷물에서 나와 우리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촛불이네 하고 한마디씩 하고 갔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바다가 왜 이리 잔잔할까?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니 촛불을 감싼 우리 손바닥이 민망하네 하고 웃었다. 바닷물이 잔잔하니 파도가 비단 같았다. 파도가 우리들 발목에 비단띠를 둘 것처럼 해변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촛불인 줄 알면서도 촛불이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비단띠처럼 어둠을 두르고 있는 밤바다와 모래 구덩이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은 그 작은 공간을 밝히는 데 있다는 듯 하고 있는 촛불.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저 작은 구덩이 속에서 타는 촛불만한 존재라도 될까?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작은 구덩이 안에 촛불처럼 몸을 누이고 한생을 녹아내리고 싶다고 했다. 나는 너무나 조용한 바다가 호수 같았다. 밤바다에서 식물을 보고 싶었다. 100년이나 한 1000년 정도쯤에 한번 꽃과 열매를 맺는다는 식물이 자라는 바다. 사람들과 물건들이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는 바다의 상점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 같았다. 해변 시인학교는요, 김종삼의, 김종삼의 유명한 시인학교라는 시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김종삼 시인의 시인학교를 읽겠습니다. 공고, 오늘, 강사진, 음악 부분, 모리스 라벨, 미술 부분, 폴 세잔느, 시부문, 에즈라 파운드, 모두 결강. 김관식,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름. 지참한 막걸리를 먹음. 교실 내에 쌓인 두터운 먼지가 다정스러움. 김소월, 김수영, 휴학계. 전복래, 김종삼. 한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눔. 불안된 부르고 협주곡 제5번을 기다리고 있음. 교사. 아름다운 네바논 골짜기에 있음. 그 김종삼 시인의 시인학교는 구체적인 시인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학교인데 이 시인학교는 한국인의 한국 시인의 한국 시인 김종삼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신 분이죠. 시인학교예요. 시인학교. 음, 그런데 왜 내가 한국 시인이라고 굳이 얘기했냐면 여기 나오는 강사진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어, 모리스 라벨, 세잔느, 에즈라 파운드, 즉 모더니즘, 그지?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어, 모더니즘, 현대 문학과 예술의 대가들이 당사, 교수, 그죠? 들입니다. 강사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죠? 김관식, 이분 좀 약간 입이 걸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지만 시는 다 좋죠? 김소월, 김수영, 전복래, 김종삼, 그지?
학생들은 전부 한국의 대표, 이, 어? 그리고 교사는 아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 지금 레바논이 전쟁터로 바뀌어 있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음, 요건데, 어, 요건데, 뭐가, 어, 뭐 어떤 인상이냐면, 난 김연의 패거 컴플렉스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 아직도 그런 풍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 한국의 어, 문화, 학문과 예술의 서구 지향적인 뭐냐, 그치. 그냥 지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다른 산업에서도 그러했지만 음, 패스트 빠른 추적자, 어? 빠른 추적자 자의 마음가짐이 중심이었습니다. 응? 이를 어, 그 문학에서 의 결정의식이라고 지적한 게 김연의 체거 콤플렉스, 응? 새 것에 대한 컴플렉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의 예를 들면 탈식민주의 등 서구 이론을 빨리 들어오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수입한 어, 학자가 어, 기류가 되는 게 효질적인 한국 학문계의 풍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팝, BTS를 비롯한 K-팝이나 음식, 화장품 등 한국 문화 상품이 세계의 주류가 되어가는 게 지금 최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도 다른 뭐랄까 심리 상태가 되어가고 되어가는 중인 듯합니다. 물론 한강의 한강이나 김혜준 한강 소설가의 김혜준의 예, 예, 세계적인 입지가 높아 거기에 상황에서도 드러납니다. 어, 이 시, 지금 이 시, 밑에 보는 이 시를 보면, 이 김종담의 시인학교의 매력은,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거, 강사진이 전부 결강을 했죠. 그리고 이 시인들이, 한국에 대표하는 시인들이, 어,
있어요. 근데 매력은 이 김연의 태거 컴플렉스의 예, 이 양상을 어, 묘사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한국 이게 제일 재밌죠? 요거 요 음, 라는 구절처럼 하는 구절처럼 오히려 주눅이 들지 않는 한국 시인들의 기계가 인상적이라는 그런 지금 한국 문화가를 세계가 존중하는 상황과 달리 지금의 상황과 달리 김종삼의 시가 쓰이던 시절의 그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케어 콤플렉스가 같은 거 말이야. 그지? 음, 대단히 또 필요한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는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할 때인데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당당하게 맞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왜 내가 이 시를 분석했냐면 그거하고 지금의 하고 비교해 봅시다. 지금의 해변 시인 학교는 김종삼의 시하고 비교하면 김종삼의 시인 학교와 비교하면 바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니까, 그치? 비교하면 음, 레바논 골짜기가 아니라 위치가 한국의 어느 해변이라는 그치? 어,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시인 학교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분위기, 네, 문화적 분위기죠. 문화적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어? 이 점에서 한국 문화, 한국 문화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든 우리, 그리고 크게 다른 또 하나의 점은 다른 또 하나의 점은 방사진이 외국인으로 오지도 않는, 그지? 어땠어요? 결강하는, 그지? 어? 모두 결강하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을 초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 누군지, 그지? 방사진이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 어, 이 시의, 이 시가 묘사하는, 그리고 이 시는 사실적으로 묘사한 듯한데, 이런 해변 시인학교의 강사와 참여자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러고 그냥 끝났죠? 나 얘기만 하고 그 차이가 안 크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것도. 그지? 음, 되게 좋아요. 그 지금 현재
그 우리의 그 수준이 어떤지 이제 읽어보기로 합시다. 여름밤이었다. 우리는 해변에 모래를 파고 그 속에 쇼를 심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사실 묘사 같아요.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묘사 같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초 주변에 모래를 둥그렇게 쌓아놓고 촛불을 켰다. 바람이 부지 않는데도 우리는 또 손바닥을 둥그렇게 펼쳐놓고 모래 구더기 안에서 타는 촛불을 감쌌다. 일종의 의식이죠. 그지?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이 해적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바닷물에서 나와 우리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촛불이네 하고 한마디씩 하고 갔다. 그러니 우리 중 한 사람이 바다가 왜 이리 자잘할까?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니 촛불을 감싼 우리 손바닥이 민망하네 하고 웃었다. 민망하네. 민망하다. 어, 부끄럽다. 안타깝다. 그런 거죠.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일반인 그 보통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과 일상의 삶 이게 뭐야? 근대적인 해적이라는 게 이게 휴가죠. 휴가 나온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 민망할 정도, 부끄러울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집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인학교. 시인학교가 해변 시인학교가 음, 시인학교의 사람들이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촛불이네 하고 지나갔지만 자의식이 뭐냐면 그 사람하고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근대적인 삶의 방식에 저항하는 의식으로 모래 구덩이 안에 촛불 그리고 촛불을 보살피는 손바닥의 저 이미지를 음? 구축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는 중입니다. 그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일부러.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더 괜찮겠지만 안 불어도 그런데 그래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닷물이 잔잔하니 파도가 비단 같았다. 그리고 파도가 우리들 발목에 비단띠를 두를 것처럼 해변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 파도가 비단 같았고 어, 그다음에 우리들 발목에 비단띠를 두를 것 같다고 말한 거는 파도의 현실이 아니라 그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방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별을 해요. 촛불인 줄 알면서 촛불이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 하나 한 그룹이가 있어요. 이게 일이죠. 촛불인 줄 알면서 촛불이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단띠처럼 어둠을 두르고 있는 밤바다. 이게 두 번째 그룹이죠. 이미지 그룹. 와, 세 번째, 모래 구덩이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은 그 작은 공간을 밝히는데 있다는 듯 하고 있는 촛불.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과, 그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과 촛불의 대결, 구도. 그죠?
자기가 할 일이 그 작은 공간을 밝히는데 있다는 듯 하고 있는 촛불. 그러니까 촛불 지나가는 촛불의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그게 뭐냐면 그, 그 촛불을 만든, 그치? 촛불 그리고 촛불 이 행사를 의식을 어, 주도하는 시인, 학교 사람들의 이게 뭐예요? 심리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상적인 대결 구도예요. 그치? 그런데 박형준 시인은 이 그래서 그 위에도 설명했죠. 그 위에 요것도 요 구절이 다시 한번 반복됐죠. 그러니까 요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서 어, 반복하듯 하듯 그지? 그러니까 바다라는 어, 인간 환경, 인간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의 지지를 시민학교가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우습게 봤을지 모르지만 그 시민학교가 갖고 있다고 판단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런 시민학교의 분위기는 김종삼의 시민학교, 이런 해변 시민학교죠. 해변 시인학교의 분위기는 김종삼의 시인학교의 분위기와 아, 극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그저 시인학교라는 것이 라는 제도가 제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적 상상력이 어, 사실만을 위해서도 1급의 시적 상상력이 동원되었어야 했습니다. 그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그의 시를 읽으며 다른 시인들처럼 얼마간 어,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학교가 있구나. 그지? 그러니까 시인학교라는 것이 있을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 해변 시인학교는 뭐가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 그지? 사상적인 어? 뭐랄까 근거가 뚜렷합니다. 어? 그러니까 일의 근대사회적인 사상에 대립하는 대립한다기보다는 이 사상에 뭐라 그럴까 대칭되는 음, 참, 꿀 이게 사상의 음, 사상의 효율성을 주장하는데 그건 이 다다의 지지를 확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학교의 구성이죠. 학교란 그런 지금 근대 학교가 어, 잘 못하고 있는
있는 시절인데 학생들을 어?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에 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일러주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새 못하죠? AI와 로봇의 시대에 근대 교육 중심의 학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변 시 학교는 그 대변인 박형준 시인의 보고에 의하면 가다가 이단처럼 자꾸 강조하듯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촛불 의지 교육으로 충분히 대처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대립을 못 느끼니까, 아까 여기 민망한 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중 한 사람이 맨 처음에는 민망한 애 그런 거죠. 왜냐면, 그 촛불의 의의가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안 부니까 촛불의 의의가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토론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 촛불 의식이, 촛불 의식이 성공적으로 음, 해변 시인학교의 촛불 의식 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충분히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이 민망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그 새로운 사상의 길을 좀 상상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작은 구덩이 속에서 하는 촛불만한 존재라도 될까? 또 저 작은 구덩이 안에 촛불처럼 몸을 누이고 한 생을 녹아내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 둘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학생 이게 아마 그 주요 수업의 주요 결과물일 듯한데 근데 어, 뭐예요? 명성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강조했듯 물질적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과 달리 현대 담론은 명성 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 촛불이
상징하는 영성, 영혼의 그 힘, 작동, 작용, 이 시인학교의 그 주요 과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 가장 중심에 밝은데 수제의 핵심 도구가 수적 상상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박동준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무나 조용한 바다가 호수 같았다. 밤바다에서 식물을 보고 싶었다. 100년이나 한 1000년 정도쯤에 한 번 꽃과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자라는 바다. 사람들과 물건들이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반짝이는 바다의 상점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박형준 시인이 바라는 거는 단순히 박형준 시인의 영성사상은 어, 초적인 영혼의 작용만을 어, 포함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사상은 뭐예요? 이 모든 모든 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물건들 모두의 영혼의 촛불이 반짝이는 세상, 현대 세상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완성은 그러니까 100년 요거 100년이나 한 1000년쯤에 한 번씩 식물이 주는 바다라는 어? 바다라는 새로운 해군의 신화의 완성의 길이 예, 쉽지는 않을 일이라고 전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1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쯤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이고 그 출발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물건들의 영혼이 다 반짝이고 빛난다면 이런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실제도 어, 동의합니다. 컴퓨터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해변 시인학교 박형준 여름밤이었다. 우리는 해변에 모래를 파고 그 속에 초를 심었다. 초 주변에 모래를 둥그렇게 쌓아놓고 촛불을 켰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우리는 또 손바닥을 둥그렇게 펼쳐놓고 모래 구덩이 안에서 타는 촛불을 감쌌다. 해수욕을 하던 사람들이 바닷물에서 나와 우리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촛불이네 하고 한마디씩 하고 갔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바다가 왜 이리 잔잔할까?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니 촛불을 감싼 우리 손바닥이 민망하네 하고 웃었다. 바닷물이 잔잔하니 파도가 비단 같았다.
파도가 우리들 발목에 비단띠를 둘 것처럼 해변으로 밀려 들고 있었다. 촛불인 줄 알면서도 촛불이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비단티처럼 어둠을 두르고 있는 밤바다와 모래 구덩이 속에서도 자신의 할 일은 그 작은 공간을 밝히는 데 있다는 듯 타고 있는 촛불.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저 작은 구덩이 속에서 타는 촛불만한 존재라도 될까?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작은 구덩이 안에 촛불처럼 몸을 누이고 환생을 녹아내리고 싶다고 했다. 나는 너무나 조용한 바다가 호수 같았다. 밤바다에서 식물을 보고 싶었다. 100년이나 한 1000년 정도쯤에 한번 꽃과 열매를 맺는다는 식물이 자라는 바다. 사람들과 물건들이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는 바다의 상점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